안녕하세요, 땜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천리행군을 한번 떠나보시죠. 천리행군을 떠나려면 당연히 군장을 싸야 됩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나가 있을 거라서 군장이 정말 두둑해요. 공중파에서 이미 촬영한 영상들 보시면 천리행군 떠날 때 32kg 이상의 군장을 맨다 이런 멘트들이 많은데 실제로 30kg 이상이 되고요. 거기서 통신은 조금 더 무겁습니다. 10kg 정도. 그 군장들을 메고 이제 한 달 동안 천리행군 떠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천리행군은 단순히 400km를 걷는 게 아니다. 이미 앞에 전술훈련으로 400km 이상을 걷고 그 이후에 컨디션이 최하인 상태에서 이제 400km를 걷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군장을 한번 싸보시죠. 사실 군장이랑 할 건 별로 없어요. 군장에는 잘 거, 먹을 거, 이제 전술훈련 할 거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칫솔하고 숟가락을 챙겨가긴 하는데 잘 이렇게 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숟가락 필수고요. 제가 지금 챙길 군장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공수부대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지갑을 챙겨야 돼요. 출발하시죠. 이 꿍트럭을 타고서 저는 이동을 했어요. 이건 꿍트럭이 없어서 한이발 트렁크에 탔는데 꿍트럭은 참 재밌는 차예요. 일단 오픈카잖아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꿍트럭을 탔을 때 느낌이 바람을 다 맞으면서 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게 오픈카 타는 맛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었고 60은 전역할 때까지도 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위험한 차량이긴 해요. 이 징칸에 사람이 타서 움직인다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운전병들도 그 당시에 운전병들 그러면은 되게 막 운전에 특화된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걔들도 고작 나이 20살, 21살짜리 애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사회에서 운전을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런 애들이 그 대형 차량을 몰고 험악한 오프로드를 달리는데 우리는 그런 애들한테 목숨을 걸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군용 차량 뒷좌석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그냥 사실 60을 타면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첫 번째, 바람을 맞으니까 너무 시원했어. 두 번째는 특전사는 무조건 걸어 다녀야 돼요. 근데 60을 탈 수 있다는 건 그 순간만큼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다. 단 100m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팀은 60 트럭을 타고 전라도 어느 마을인가를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너무 막내여서 사실은 이동 동선대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냥 어느 마을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한 2시간을 탔던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저 당시에 막내 때 천리행군 갔던 그런 소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저는 지금 촬영 겸 그다음에 바람 좀 쐴 겸 해서 강화도로 가고 있거든요. 바다도 있고 실제로 저도 바닷가 어디론가 갔어요. 전라도 마을로. 근데 정확하게 그 마을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전라도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고 그냥 근처에 있는 바닷가 어디 갈까 하다가 영종도는 식상하고 강화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천리행군을 처음 출발했을 때는 저도 무경험자였기 때문에 어떤 걱정 반, 설레임 반 되게 많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특전사에서 정말 힘들다는 훈련이 천리행군인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사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저도 여단에서 이제 막내였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맞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빡센 훈련조차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리행군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육단에서 배우던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처음 이렇게 침투할 때도 걸어서 침투하지 않고 혹은 또 강화를 하지도 않고 60을 타고 갔어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감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갔을 때부터는 죽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고참들이 말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짬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천리행군을 했어요. 이 자유롭다라는 뜻이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그러니까 옛날 특전사 선배님들의 방식대로 저는 한번 천리행군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선배님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저는 막내때 천리행군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 말년 때는 이제 조금 더 요즘 스타일의 천리행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비교해봤을 때 막내 때 했던 천리행군이 사실 더 기억이 남았어요. 그때는 정말 옛날 방식으로. 그 옛날 방식이 뭐냐? 그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운전 중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연비 지금 트립 보이시나요? 30km에 저희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수치는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바다에 도착. 그때도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서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마을에 저를 떨궈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해상훈련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보트를 바로 준비해가지고 바다로 나간 다음에 배를 타고 해상 침투를 했죠. 그때 사진이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제 동기, 그리고 여기는 그 영내 고참이었던 선배, 이렇게 세 명이 우리 중대 영내였습니다. 일단은 가짜 꽃게 가짜 꽃게 먼저 체험을 하겠습니다. 전라행군 첫날은 정말 평온했어요. 육군 트럭 타고 전라도 어떤 마을 가서 보트 들고 해상 겨반 침투 한번 하고 저희는 계속 내륙 지역으로 걸어 이동을 했죠. 지금은 둘레길을 걷고 있지만 그때는 산속으로 이렇게 산속으로 침투를 계속했죠. 어렵진 않았어요. 하루에 이동 거리는 약 한 30km에서 50km 사이였어요. 그 정도씩은 산길로 이제 걸어가면서 작전을 하고 또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고참들이 잘 챙겨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특전사 생활 할만해 착각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팀끼리 작전을 하고 점점 규모가 커져요. 나중에 지역대 대대 단위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데 이게 팀끼리 있을 때 하고 다른 팀이 섞일 때 하고의 분위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초반에 이제 중대 단위 작전 할 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너무나도 다 고참이었고 초반에는 뭐 하루에 30km씩 50km씩 하루에 50km씩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무리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 하늘 정말 좋다. 하면은 문장을 내려놓고 물을 들고 고참부터 챙겨줍니다. 고참이 이렇게 물을 다 드시면 그때 이제 막내는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비를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이런 민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비닐하우스를 빌리기로 했죠. 특전사한테 비닐하우스는 6성급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따뜻하거든요. 비를 피할 수 있고 아주 편안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는 남의 사유지라서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마칠 거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진짜 젖은 군화, 젖은 군복 말리고 그리고 얼마나 평평해요. 고르고 따뜻해요. 그리고 그래서 자면은 정말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호텔에서 이만한 룸 빌리려면 숙박비가 얼마예요? 특전사는 아무 데서나 자도 되기 때문에 모든 땅이 다 나의 숙박 장소지만 특히나 비닐하우스는 6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신라호텔, 하얏트 호텔 부럽지 않았어요. 원래는 절대 민간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훈련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적지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적국의 국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이다.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여기서 만나는 민간인은 북한 주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인한테 우리 얼굴이 발각이 됐어. 그러면은 신고당하겠죠. 실제로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의 작전 실패사를 보면은 대다수가 민간인들에게 적발돼서 실패한 경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민간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김치가 필요한 거예요. 민가에 가서 김치를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건 다 막내가 하는 거죠. 제가 했어요. 민가에 내려가서 저기요, 훈련받는 군인인데요, 혹시 김치 있습니까? 실제로 강원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골 분들은 좀 인심이 있으세요. 강원도는 왜 그러냐면 누가 최근에 이제 강릉 무장공비라든가 어떤 간첩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강원도 산속에 사시는 분들은 신고 정신 이런 게 되게 투철해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 분들은 좀 군인들하고 접촉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강원도도 역시 민심이 좋은데 그래도 겉으로는 다 챙겨주고 나중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신고를 당한 팀들도 있습니다. 뒤지게 혼나죠, 정말로. 민가 접촉하지 말라 그랬는데 민가까지 내려가서 뭐 김치를 얻어와?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대대장이. 실제로 걸린 팀들도 많았어요. 저희 팀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요. 강원도 지역에서 작전하면 막내 때 천리행군은 전라도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신고당한 적은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김치를 또 얻어왔습니다. 실제로 천리행군을 하다 보면 이런 풍경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다 걸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런 산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산을 올라가서 다음 내려가고, 저 산을 뛰어넘을래 아니면 돌아갈래,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에 방탄이라고 했던 게저 말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셨죠?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저 산 넘을래요 아니면은 삥 둘러가지고 돌아갈래요, 이런 판단들을 이제 고참들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메뉴는 간장게장입니다. 그때 고참 그 왕사수가 진짜 바닷가에서 잠수해가지고 꽃게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꽃게탕 제대로 해 먹었죠. 그때 기억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어떠셨어요? 간접적으로 천리행군 출발해 본 느낌이 어떠세요? 저도 1일차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아주 순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고참들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막 처음부터 갈구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갈굼은 조금 더 이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순탄했습니다. 꽃게를 이렇게 진짜 잡아가지고 꽃게탕도 해먹고, 갯벌에서 조개 잡아가고 조개탕 같이 끓여 먹고, 학창 생활 이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이때쯤은 들었었죠. 지금 이 과정이 하루 만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내륙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천리행군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